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70세 이후 성생활의 놀라운 진실들입니다. 혹시 70세가 넘으면 성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성기능 문제를 상담하면 나이가 나이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실 의료계에는 환자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침묵의 벽을 깨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한 지인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70세 이후에도 성생활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 부족입니다. 짧은 진료 시간에 성생활 상담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또한 환자나 의사 모두 이런 주제를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5세에서 85세 사이의 남성 중 39%가 여전히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17%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에서 성적으로 활발한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적이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았으며 인지 기능도 더 우수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욕구의 표현 방식이나 강도는 변할 수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성적 욕구는 평생 지속됩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이 여전히 성적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를 표현하거나 충족시킬 방법을 모르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75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혈압약, 당뇨약 이야기만 하지 성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치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진실은 70세 이후의 성생활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고 강렬한 성관계에 치중했다면 시니어 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전이의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와 애무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 72세 여성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껴요. 네 번째 진실은 의사들이 성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 문제를 약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생활습관 개선, 운동, 스트레스 관리, 부부 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약물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접근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여 자연스러운 발기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여 성기능을 개선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여 성적 욕구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70세 이후에는 성관계의 정의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관계를 발기와 삽입 그리고 사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키스, 애무, 마사지, 포옹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친밀감이 의미 있는 성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이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한 78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삽입해야 성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목욕하고 마사지해주고 껴안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6번째 진실은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 후에는 성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확실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건조나 성적 각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윤활제 사용, 충분한 전이, 호르몬 요법, 골반적인 운동 등을 통해 폐경 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성들은 임신 걱정이 없어진 후 더 자유롭고 즐거운 성생활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7번째 진실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안전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이 성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도 조심하라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적절한 관리 하에서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자들도 안전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중등도의 운동과 비슷한 강도입니다. 계단을 2층 정도 올라갈 수 있다면 성관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8번째 진실은 성생활이 시니어의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입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생활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성적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9번째 진실은 나이 든 부부일수록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민감한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죠.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속속들이 압니다. 어떤 터치를 좋아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이해는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랑이 바탕이 된 성생활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은 70세 이후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예전과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솔직한 대화입니다.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피곤해요. 같은 솔직한 소통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런 대화를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이에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서로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기본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을 잘 관리하면 성기능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성기능과 직결되므로 혈관의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이 되고 과도한 음주는 성적 욕구와 기능을 모두 저하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성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영양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견과류, 생선,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성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성적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부부간의 소통을 늘리세요. 성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데이트, 함께하는 활동들이 모두 친밀감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간대 등을 통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욕구를 부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의학과 전문의나 부부상담사, 성상담사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상담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의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매일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상담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집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PDEO 억제제, 호르몬 요법, 국소 치료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과 파트너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고 안전하게 접근하세요. 성병 예방과 건강 상태 확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이후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이지 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젊은 시절처럼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서로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생활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친밀감을 나누며 삶의 활력을 얻으세요.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70세 이후 성생활의 가장 큰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에는 용기가 났어요 또는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